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비슷한 예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불경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가 어떤 상황인가요? 예, 현재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우선 일단 경제가 회복되는 중입니다. 둔화되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서부터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2.4% 나왔는데 1분기에 2%였던 게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3분기 예상 성장률이 자그마치 지금 한 3.5%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을 좀 지속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한 3.6% 나왔으니까. 거기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아요.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년 내 최고인 72.6이 나왔거든요. 이 수치는 예상치 65.5를 크게 웃돈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전달 대비 자그마치 13%나 급등한 수치예요. 그만큼 미국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가 이렇게 치솟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IMF도 7월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세계 경제를 상향 조정했어요. 2.8%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특히 미국을 기존의 1.6%에서 1.8%로 0.1%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제롬 파월 역시 연준도 올해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함으로써 최소한도 올해는 침체가 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더 화랑이 될 거다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주식 시장을 봐도 지금 S&P 500 정권종까지 지금 4.5%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또 다시 역사적인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일단 등등 하여튼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홀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미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경기 침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CPI 경우를 보면은 그 6월달 근원 CPI가 지금 4.8%,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근원 PC가 4.1%에서 지금 4%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2%까지 내려와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2%로 내려오기에는 아직 고공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금리 기조도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5.5%인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이 고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그 리스크를 지금 안고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잘 알다시피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계속 역전돼 있고,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가장 뚜렷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미국의 초과 저축, 즉 팬데믹 기간 동안에 뿌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축액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소진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소진되면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팬데믹 때 초과 저축액이 한 2조 1천억 달러 되는데 지난 6월 달에 벌써 1조
1조 6천억 달러 정도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5천억 달러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소진되면은 그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지표를 봐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6월 달에 46 나왔거든요. 즉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위축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 같은 것도 6월 달에 이제 마이너스 0.7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지표고 등등 이러한 부정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는 이제 사그러들지 않는 거죠. 아, 네. 지금 현재 높은 근원 인플레이션, 고금리 기조, 장단기 금리차 역정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없어도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비자 심리 지수, 미국 경제 성장률, 재성장 등 미국 경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유들에서 경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의 부동자금, 즉 시중에 부유하고 있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만 하더라도 지금 한 17조 달러가 넘고 특히 단기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래포 시장에 한 2조 달러가 있고 MMF 시장에 한 5조 달러 이상이 있고 미국 단기국채가 발행되는 것만 봐도 올 하반기에 1조 1천억 달러를 전액 단기국채로만 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단기국채로만 발행하겠다는 게 시중에 단기성 부유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국채는 전혀 소화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 그 8대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유동성 장세에 더해서 지금 실적 장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시장이 그 연준의 얘기를 믿지 않고 어쩌면 미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장에다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부양책을 들여다봐도 연준은 긴축으로 나가겠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 돈을 더 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국채 순발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조 4천억 달러의 국채를 순발행했는데 지난해에는 그게 1조 7천억 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그게 1조 9천억 달러로 더 늡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정 팽창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연준의 긴축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더 효과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거대 법안들, 뭐 인프라라거나 이런 큰 법안들을 쏟아내므로써 경기를 이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는 속도보다 미국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지금 사실 좀 비슬비슬한 측면이 있는데 미국 경기만 유독 강하고 그러니까 그 월가가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쫓아오는 속도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교수님,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쫓아오는 속도보다 미국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일반적인 경기의 흐름보다 미국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때 생길 수 있는 혹시 악영향은 없을까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홀로 이렇게 강하게 성장하면 달러가 이제 강달러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강달러로 변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다른 나라의 환율이 치솟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치솟고
있고 일본의 엔화가 치솟으면 너무 치솟으면 그 나라들은 환율 방어에 나설 수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를 풀어서 환율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국제 시장이 다시 한번 그 공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즉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게 성장을 하더라도 세계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야지 미국만 유독 홀로 강하게 성장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부작용의 여파가 아직은 같이 상존해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또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예.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채권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연준과는 다른 재무성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지금처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은 대선에 현 정권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재선을 앞두고서는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자 하는데 경기 부양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금리 인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고금리 기조는 지금 미 행정부의 입장하고는 지금 반대에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국채 이자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19년도만 해도 이자 비용이 한 3,500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 2배격인 한 7천억 달러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은 단기국채 위주로 발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단기국채는 기준금리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물 같은 건 지금 한 5.5%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국채 이자 비용을 단기국채 같은 경우는 연 5%씩 계속 내야 된다는 거니까 과거 거의 제로금리 시대에서 그렇게 쌌던 게 이제는 비싼 국채들로 이렇게 대체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GDP의 한 1% 정도의 이자 비용만 가지고 있어도 감당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이게 GDP의 4%까지 치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가 됐고 하여튼 이러한 과정에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되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 버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선 미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 한은 사실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즉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어느 한두 부분이 계속 걸마가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건전한 경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즉 이 과정에서 연준과 미 행정부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할 수뿐이 없어요. 아, 네네. 연준과 또 정부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미국 경기 호조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뒷받침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모두 알려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대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 상황과 지표,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의견을 믿는 게 좋을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이제 홀로 이렇게 견조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 한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홀로 강세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 YCC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는데 일본에서 뭐 YCC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정말 본격적으로 나온다거나 중국 부동산의 어떤 부도 가능성이 점점 점증된다거나 혹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개발도상국의 이제 외환위기가 터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정학적 위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제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터지면은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생각보다는 그 위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즉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는 건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양쪽을 다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에도 한 발을 들여다 놓고 또 한 발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현금을 쟁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단기채권, 수익률이 좋은 단기채권을 현금 대신 갖고 있는다거나 해서 한 발은 주식시장에 담그고 한 발에는 현금이나 단기채권 같은 걸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도 클로드 세년의 그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50%는 주식시장에 한 50%는 현금성 자산에 이렇게 담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 현재는 미국 경기 호재와 불황 상황을 모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미국 경기 호조 전망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지 이 주제 관련해서 고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